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SOX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SOXL이 TQ보다 좋다고 했다면 굳이 제가 TQ로 주제를 삼고 유튜브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SOX를 했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바라는 게 제 마음인데 왜 제가 굳이 SOXL이 더 좋다는데 TQ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반도체가 유망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유망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고요. 예,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SOXL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런데 왜 추천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TQ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좋지 않냐? 왜 안 좋냐? 이렇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유망하기도 하고, 반도체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발전할 건데, 왜 안 좋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 이유는 SOXL이나 TQ나 레버리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네. 만약에 뭐 그냥 한 배수짜리였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SOXL보다는 TQ가 좋다는 겁니다. 자, 어떤 특정 구간에 반도체 이슈가 확 몰려가지고 최근에 뭐 챗 GPT 현상처럼 SOXL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만 모아놨어요. 네. 근데 반도체의 특성이 뭐죠? 경기 사이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져요. 네. 그죠? 이 원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장에서도요,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장은 없어요. 반대로 하락하는 장에서도 무조건 내리기만 하는 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일종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하락할 때도 일종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변동성입니다. 즉, 올라갈 때도 복리가 붙지만 내릴 때도 복리가 발생을 해요. 오를 때는 양의 복리, 내릴 때는 음의 복리. 이게 뭔 말이냐?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레버리지 종목 중에서 무슨 은행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섹터가 좁고 포함하는 종목의 구성이 좁으면 상승할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크게 손해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길게 봤을 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그것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보면 SOXL을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락할 때 보면 그래도 역시 TQ가 좋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상승장에서만 먹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 단타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는 순간부터 오르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반도체는요, 이미 TQ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반도체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좋은 것들은 TQ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반도체만 또 따로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굳이. 나스닥 100에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의 우량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뭐 소비재도 있고요. 그죠? 코카콜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펩시나 코카콜라 뭐 이런 류의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변동성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TQ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6%가 되겠죠, 당연히. S&P 500이 더 변동성에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레버리지 종목은 변동성이 강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사파사파를 하겠다면은 말리진 않겠는데 저는 굳이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정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TQ하고 SOXL하고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자, 보세요. 거의 최고점에서 TQ는 18,000%, SOXL은 9,000%였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최근 1년치를 볼까요? 떨어질 때는 확연하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에는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TQ가 앞서 나갑니다. 네. 자, MD들을 한번 볼까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SOXL은 70달러에서 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TQ는 90달러에서 1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술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종목별로 섹터가 강하게 묶여있는 것들은 이 MDD 상황에서 버티기가 더 힘들어요. 물론 이제 분할로 모아가면 되죠, 이것도. 제가 SOXL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TQ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3배짜리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중간에 낙폭이 심하게 몇 번 오면은 절대로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테슬라 가격이 160달러 정도 되나요? 이게 나중에 뭐 1000달러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동성이 심하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은 주가는 오르지만 레버리지 수익률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 하지 말라는 것이고 SOXL보다는 TQ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OXL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뇌피셜이나 막연한 상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 SOXL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구간에서 특정 기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 TQ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이 심한 것은 레버리지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레버리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제가 SOXL보다는 TQ가 좋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